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38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384일차고요. 오늘은 41페이지예요. 삶에서 겪는 사건과 감정들이 있어요. 삶에서 겪는 사건과 감정. 마음은 합리화에 능해서, 마음은요, 합리화시키는데 굉장히 능해서 감정이 생긴 진짜 원인을 계속 외면하는 쪽을 택하며 그렇게 하는데 투사 기제를 활용한다. 마음은 어떤 사건이나 타인이 감정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탓하면서 스스로를 그런 외부 원인에 당한 무력하고 순진한 희생자로 본다. 순진한 희생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 때문에 화가 나. 그 인간 때문에 속상해. 그 일 때문에 겁이 나. 세상 일 때문에 불안해. 진실은 정확히 그 반대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정반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되고 억압된 감정이 발산, 수단을 찾다가 외부 사건을 방아쇠 겸 핑곗거리로 삼으면서 터져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억압되어 있고 억제되고 억압되어 있던 감정이 뭔가를 발산하려고 있잖아요. 방아쇠를 당기려고 준비 딱 하고 있다가 그냥 발산을 하는 거다. 외부에 보이는 것대로 다 잡는 거예요. 남편, 아이들, 뭐 주변 사람들 뭐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만 생기면 증기를 내뿜으려고 벼르는 압력솥과 같다. 그냥 순간 합리화를 탁 시키면서 다다다다다다 완전히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 폭발할 수 있도록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기제를 전치라고 부른다. 이런저런 일들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원래 화가 나 있기 때문이다.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를 화나게 만들어라고 하지만 화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화가 있었는데 자극이 돼서 유발이 돼서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항복하고 계속 나는 항복하고 분노를 억눌러 놓은 저장소를 놓아버리면 분노를 억눌렀던 저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소를 놓아버리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도 나를 화나게 만들기가 아주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다른 부정적인 감정도 항복하고 나면 어떤 일로도 재발하지 않는다. 항복하고 나면 재발하지 않는다. 뭔가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남편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바라는 게 있었고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가 났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옆에서 촉발하는 거죠. 그래서 너 때문에 뭐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진정한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저장소가 어디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에서 길들여진 탓에 사람들은 긍정적 감정마저 억제하고 억압한다. 길들여져 가지고 그 긍정적인 감정까지도 억압하고 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억제하면 사랑을 억제하잖아요. 그러면 상심한 가슴에 심근경색이 일어난다. 심근경색은 사랑을 억제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억제된 사랑은 애완동물을 지나치게 떠받들거나 그 밖의 갖가지 것을 숭배하는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 애완동물을 엄청 떠받드는 것도 뭔가 억제된 사랑에서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공포가 없으며 애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진정한 사랑은
공포도 없고 애착도 없고 그냥 없다는 거예요. 애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애착이 있어야지 뭔가 사랑을 받는 것 같고 하는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룰 수 있는 공포로 인해 이룰 수 있는 공포로 인해 과도한 애착과 소유욕이 힘을 얻는다. 공포로 인해서 과도한 애착과 욕 때문에 힘을 얻는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에 대해 자신이 없는 남자는 질투가 심하다. 근데 여자친구뿐만이 아니라 어, 뭔가 자신이 없을 때, 일에 자신이 없을 때도 질투가 심하다라는 거죠. 일에도 자신이 없다. 뭔가 자신이 없을 때 질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되고 억압된 감정의 압력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마음은 저 바깥에 어떤 일을 만들어 내 감정 압력을 분출시키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된 슬픔이 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삶에서 슬픈 일을 만들어낸다. 억압된 슬픔이 있는데 억압되어 있어요. 그러면 삶에서 자꾸 슬픈 일을 만들어. 왜? 틈틈이 울어야 되니까. 억압된 걸 표출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많은 사람은 겁나는 일을 촉발시키는 거예요. 겁나는, 겁나는 일이 있어. 그럼 겁나는 일을 촉발시킨다. 그래서 잘 안 돼요. 일이 잘 안 돼요. 그러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내 두려움이 두려워서 안 될 것 같은 거를 밖에서도 안 되는 것을 경험을 자꾸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난 사람은 짜증나는 상황에 둘러싸이고 화가 나 있잖아요. 그 주변이 다 짜증나는 그런 상황에 둘러 있고 자부심에 찬 사람은 계속해서 모욕당한다. 자부심에 차 있으면 모욕당하게 돼 있다는 거야. 지금 내가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거는 내가 억압되어 있던 감정을 내가 유발시켜서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말했다.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형제들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나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러셨대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위대한 스승들은 모든 우리의 내면을 가리키며 직시하라고 한다. 위대한 스승들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의 내면에서의 직시를 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주의 만물은 진동을 방출한다. 우주의 만물은 진동을 방출해서 진동수가 높을수록 힘이 강력하다. 진동수가 높을수록 힘이 강력하다. 감정 또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진동을 방출한다. 감정도 에너지인 거예요. 생각도 에너지예요. 근데 생각도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휙 날아가 버리죠. 그냥 휙 날아가 버려요. 근데 약해요. 그런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래요. 근원적인 거는 무의식에 있는 느낌 밑으로 감정은 벌써 분출돼서 표출이 된 거잖아요. 방출이 된 거예요. 근데 느낌하고 신념, 경험, 사건은 무의식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에 있는 것도 방출이 되고 현재에서 내가 느끼는 그 무의식에 있는 신념으로부터 올라온 감정도 방출이 되고 그래서 그 진동이 다 있어서 우리는 자체가 에너지인 거죠.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에너지를 방출시키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내가 만든다라는 것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참 재밌어요. 그래서 감정의 진동은 몸의 에너지 장에 영향을 주어. 감정은 내 몸에 영향을 주어서 보고, 느끼고, 측정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다. 내 감정의 진동 때문에, 그 에너지 장 때문에 보고, 느끼고, 측정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다. 그래서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거는 내 것이라는 것을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아, 내가 왜 그런 건지 나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한 거죠. 강한 에너지로, 약한 에너지가 아니라. 그래서 초심리학자인 델마 모스 박사 등이 카를리안 사진술로 찍은 동영상을 보면, 카를리안 사진술로 찍은 동영상을 보면 감정이 바뀜에 따라 에너지 장의 색깔과 크기도 급격한 변동을 거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너지 장의 색깔과 크기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 스탠리 크립부터가 얘기를 했고, 이 에너지 장은 예로부터 오라라고 부르는 것으로 오라의 진동을 보는 능력을 타고났거나 보는 법을 익힌 사람들에게는 오라가 보인다. 저는 오라가 안 보이는데 전에 어떤 분이 계속 그러는 거 오라가 보이는가 봐요. 선생님 주변에 그 오라 이렇게 보인다 하시더라고요. 뭐 그거는 그냥 한 기능으로 보이는 거, 그냥 기능으로서 이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라는 감정 변화에 따라서 색깔과 크기도 바뀌고 색깔도 크기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테스트로 감정 변화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알아볼 수 있다. 우리 몸의 근육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자극에 즉각 반응하기 때문이다. 근육은 즉각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우리의 기본 감정 상태는 우주로 송출되는 것이다. 마음은 차원이나 크기가 없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진동 에너지를 통해 마음의 기본 상태를 송출할 때 송출거리에 제약이 없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심결에 자신의 감정 상태와 생각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은 차원이나 크기가 없고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잖아요, 에너지는. 근데 이제 마음이 진동 에너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기본 상태를 송출할 때 송출 거리에 제약이 되는데 무심결의 감정 상태와 생각을 타인들한테 그냥 무심결에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울할 때 얘기하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 기분 좋을 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좋은, 밝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은 거고, 우울한 사람 만나면 기분이 안 좋은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뭔가는, 맞네. 영향을 받고 있다.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들어도 오늘도 1박 2일 에너지 장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줌으로 듣는 것보다는 만났을 때 그 장 안에서 그 오라 속에 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 에너지 장 안으로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감정 패턴과 그에 관련된 생각 형태는 심령 능력자들이 원거리에서 포착해 수신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은 실험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과학적 근거를 밝히는 일은 첨단의 양자 물리학에서 큰 흥미를 보이는 주제가 되어 있다. 큰 주제가 되어 있다. 그래서 감정이 진동하는 에너지 장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 감정을 빨리빨리 사람들도 빨리빨리 느끼지만 동물들이 그걸 빨리빨리 알잖아요. 그 에너지를. 제가 이제 예전에 강아지도 죽고 이제 예뻐하다가 죽잖아요. 근데 예뻐하는데 제가 또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뻐했었는데 이제 소비자 집에 있어가지고 되게 예뻐했거든요. 1년 키우고 저보고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서 데리고 왔다가 한 10년을 넘게 키웠죠. 친정엄마가 키워주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이 친구도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키워주던 사람이 사라지니까.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옆에서 좀 보다가, 근데 이제 또 저도 바쁘니까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파서 이제 죽었어요. 돌아가셨죠. 에너지 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키우고 싶은 거죠. 전에도 좀 키워보고 이랬어도 감당이 안 된다. 이거 그냥 대충 키워서 될 게 아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들이 오면서 고양이가 2마리가 있는 거예요.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도 5월 달에 이제 아파서 가셨어요. 가셨는데
한 마리가 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을 주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주다가 요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데 거실에 나와 있길래 이렇게 보니까 안 설치는 거예요. 안 설치니까 또 예쁘더라고요. 저는 막 싱크대 위에 막 위로 고양이들 막 탁 뛰어서 올라가거든요. 얘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안 올라가니까 예뻐서 이렇게 아는 척을 하잖아요. 제가 아는 척 안 하면은 싹싹 피해 다니고요. 어제는 문을 열다가 그 밑에 있다가 이제 문에 콩 맞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오라고 그러니까 안 와. 나한테 안 돼, 맞은 줄.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제 금방 또 좋아하잖아요. 그럼 또 싹 알아요. 그 감정을, 이런 에너지를 그 동물들은 금방 알아요. 내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아파트에 키우고 이제 막 동물을 그러지만 지나가다 옛날에 그 동네 주택에 막 살고 그럴 때는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지나가면 개가 짖죠. 강아지가 아니라 개가 짖어요. 막 짖어요. 그럼 두려움을 더 가중시키죠. 그 내 에너지 때문에. 누구는 짖고 누구는 안 짖고 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작동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은 그 방출이 되는 거예요. 방출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그래서 미치게 되는 것이다.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결정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살면서 에너지가 높은 분들, 그렇죠? 높은 분들을 만나는 거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책을 보면서도 굉장히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장을 1박 2일 장도 만들어주고 나중에는 한 4달에 한 번씩 할 것 같은데 2달에 한 번 하면 제일 좋아요. 그렇죠? 사람이 많아가지고 모여라 그러면 탁 모이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해주시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아직은 막 이게 모으는 게 사람들이 이제 착착 모여가지고 만났다 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2달에 한 번씩 해주시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4개월에 한 번씩 정도 이제 지나고 나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지금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쉽긴 한데 하여튼 그래요. 2달에 한 번 했으면 좋겠지만 또 이제 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1박 2일, 그다음에 그래도 2번 또 수업을 해주시니까 2번 그 장에 들어가는 거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는 거야. 그 에너지 장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되거나 억압돼서 억제된 감정은 정신적 차원에서 우리가 겪는 삶의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 억압되어 있고 억제되어 있는 나의 감정이 내가 겪게 되는 삶의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미친다 그랬어요? 자신이 없을 때는 질투를 많이 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슬픔이 억압되어 있을 때는 삶에서 슬픈 일을 불러내고, 겁이 많은 사람은 겁나는 일을 촉발시키고, 화난 사람은 짜증나는 상황을 또 둘러싸이고, 자부심에 찬 사람은 모욕당할 일을 또 경험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삶에서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즉, 노여운 생각을 끌어들인다. 정신적 우주의 기본 법칙은 유유상종이라는 것이다. 정신적인 우주의 기본 법칙, 유유상종. 마찬가지로 사랑을 더욱 활성시킨다. 그래서 내면에서 부정성을 많이 놓아버린 사람은 사랑이 담긴 생각, 사랑스러운 사건, 사랑스러운 사람들, 사랑스러운 애완동물에 둘러싸인다. 이 현상은 지성인들은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다음 같은 성경 구절이나 속담을 설명해 준다. 부익부 빈익빈. 이미 가진 사람이 더 가진다. 따라서 의식에 의욕이 없는 사람은 삶에 빈곤한 여건을 끌어들이고 의식의 번영이 가득한 사람은 삶의 풍요를 끌어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다. 일반적인 법칙.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진동하는 에너지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진동하는 에너지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은 우리의 기본적인 감정 상태를 포착하고 그에 반응한다. 그 감정이나 그런 거에 영향받고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이 인간의 감정 상태를 즉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은, 동물은 즉시 읽어낸단 말이에요. 낼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요새 내가 정을 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고양이 한 마리에 정을 그냥 이렇게 순하니까 위로 안 올라가니까 식탁이나 주방에 안 올라가니까 강아지 같더라고요, 고양이가. 그 밑에서만 있으니까. 그래서 하면서 얘 되게 순하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뻐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어제 문 뒤에 있다가 한 방 맞고 나서는 도망갔다가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심지어 박테리아의 성장이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받는데요. 박테리아 성장이 인간의 감정 상태에 따른 식물 반응을 측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실험도 있다. 식물의 반응도 그렇잖아요. 우리 실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컵에다가 뭐 양파를 담아놓고 관심을 안 줘. 하나는 미워, 싫어 이러고 적어놓고 하나는 사랑해, 고마워 하고 적어놓고 그랬을 때 식물의 반응이 틀리잖아요. 제일 안 좋은 거는 관심을 안 주는 거. 관심을 안 주면 완전히 그냥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고 싫어, 나빠 이거는 그래도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 저항이다. 욕망과 저항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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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싫어, 싫어, 싫어. 이거는 뭐야?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 욕망과 저항, 하기 싫다는 것도 하고 싶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항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에너지가 125예요. 진짜 사랑합니다. 500대가 넘는 거 에너지와 저항 싫어 싫어 낙번은 125, 분노로 미워하는 거 150, 낮은 에너지와 그쵸? 차원이 다르죠. 에너지의 차원이 무관심은 50이에요. 아예 관심 안 두는 거. 그랬을 때는 더 잘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의식에 이렇게 대비해 보면 사랑일 때 식물도 다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식물에 관심을 가질 생각이 없어. 보면 좋아요. 그냥 파릇파릇하고 예쁜 꽃 봐도 와, 예쁘다. 좋아요. 어제도 카페를 잠깐 갔는데 생화를 그렇게 이렇게 놓은 거예요. 예쁘더라고요. 예쁘고 좋아요. 좋은데 제가 키울 마음은 없어요. 키우면 사랑을 주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은 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동물한테도 사랑을 줄 마음은 없는데 어떻게 있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순하니까 또 이렇게 또 마음이 이렇게 또 쓰이더라고요. 막 주진 말아야지. 그래서 이 식물에도 반응을 하고 동물도 반응을 하고 심지어 박테리아의 성장까지도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받는 거예요. 참. 그래서 어제도 누굴 만났는데 그 선생님의 그 관심과 사랑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났다 그래야 되나?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어요. 또 같이 성장을 하겠죠. 몇 번, 한 두 번, 뭐 이렇게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아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보죠. 저는 그런 사랑이 나한테 딱 부딪혔다. 그러면은 저기 어디 이것이 나한테 막 이러면서 아직은 큰 사랑으로 보기보다는 신념에 걸려서 자부심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자부심에 걸려버리면
사랑이 또 쭈그러들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큰 사랑으로 그냥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그런 큰 사랑으로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을 해 주시니까 그 사랑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큰 사랑으로 해 주시는데도 저항이 크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예. 주는데도 못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그쵸? 주는데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주면서 또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냥 에너지 장 속에 들어가서 그냥 공부하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감정, 삶에서 겪는 사건이 나의 감정에 결부돼서 삶에서 겪는 사건을 내가 유발시킨다. 내가 유발시킨다라는 거. 아까 이제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요. 그래서 내 주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내 주변에 내가 이랬었지. 또 집안에서 또 느껴져요. 아, 그래, 그래, 내가 이랬었지.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아직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내가 이런 게 있으면, 아, 왜 그럴까? 원인을 찾아서 또 계속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은 놓아버림의 기제, 내일 아침 6시에도 또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또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9시부터 합니다. 네, 그래서 9시 이동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있고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